스포츠 엑스파일의 청철입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스포츠 빅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홍명보 우리 국가대표 감독. 자, 뭐 홍명보 감독이 그 감독 될 때요, 국가대표 감독 될 때 자기가 이 전력강화위원회로부터 1순위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 밤새 고민 끝에 자기가 다시 한번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해가지고 국가대표 감독을 수락을 했다. 그러나 이제 절차성,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이임생 그 기술총괄이사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상한 거란 말이죠.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홍명 감독이 지금 국가대표 감독 맡아가지고 지금 그 우리가 6번 경기했잖아요. 그렇게 4승 2무로 비조에서 선두입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그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2번 다 비겼잖아요. 팔레스타인은 뭐 다다시피 지금 그 이 전쟁 중에 있고 말이죠.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베스트 11 가운데 7명이 무소속이에요. 그 소속팀에서 혼자 인수하는 정말 3무 3패인데 2번을 우리한테 비긴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떻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지난 19일 그 요르단 암만에서 있었던 경기에서 사실 전반만 뛰고 사실은 후반에 교체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24일에 맨체스터시티와의 경기가 있잖아요. 포치티노 이 포스트 코글루 감독이 말이죠. 이 홍명보 감독한테 그 손흥민 선수의 건강, 체력 문제이기 때문에 좀 조절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꼭 이기려고 그랬지만 비기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축구 팬들이 새벽까지 보고 나서 대관절 홍명보 감독이 전술이 있었느냐? 제가 봐더라도 이거는 그때 이 팔레스타인과의 경기는 사실은 전술이 없었어요. 그건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문제가 된 게 뭐냔 말이죠. 홍명보 감독이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자기 집에 찾아와서 대표팀 감독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 1순위였다고 했기 때문에 저게 받았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해 보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2순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독 선임은 대한축구협회 그 전력강화위원회 11명 구성되어 있었어요. 10차까지는 사실은 이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감독을 1순위는 사실은 홍명보 감독이 7사람이 추천해줬고, 바그너 전 잉글랜드 노리치 감 바그너 온다가 8표에서 사실은 홍명보 감독이 2위였다는 것이 결국은 스포츠윤리센터가 밝혀낸 거예요. 그런데 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1위였고 바그너 뭐 이렇게 3사람 인데 이임생 그리고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결국은 그만뒀어요. 여러 가지로 뭐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사실 자격도 없는데 불구하고 정몽규 회장이 전력강화위원장을 맡으셔 해가지고 홍명보 감독 집을 찾아가가지고 설득 끝에 결국은 국가대표 감독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스포츠윤리센터가 확인해 보니까 홍명보 감독이 2위였다는 거예요. 7사람이 추천을 해줬고, 마지막 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한 사람의 전력강화위원이 이 홍명보 감독을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나중에 추천할 때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바그너라는 감독 후보가 8사람부터 추천받았고, 홍명보 감독이 7사람의 추천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밝혀진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뭐 이 박지성이나 이영표 이런 박주호 선수 같은 경우에 외국인 감독을 하고, 우리나라 축구 팬들은 또 외국인 감독을 얘기만 해요. 이것이 2002 한일 월드컵 때 신익과 감독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그 공정성과 절차상의 문제가를 안고 있었단 말이죠. 그거는 홍명보 감독은 사실은 자기는 그 몰랐던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밝혀지면 자기가 축구협회에 미리 그 얘기를 했어야 돼요. 다시 한번 그 전력공학위원회에서 그 절차상으로 해가지고 이사회에서 통과를 해주시고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자격 요청 와서 할 때 자기는 그걸 몰랐잖아요. 그 나중에 그 절차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국회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랬을 때 그거 알았으면 자기가 축구협회에 자기가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좀 문제가 되질 않는데 그런 문제가 수면하에 있기 때문에 축구 팬들이 야유를 보내고 그랬던 건데 그리고 나서 지금 국가대표 감독이 되면서 지금 6차례 경기를 하면서 B조에서 4승임으로 이르긴 하지만은 2번을 팔레스타인한테 비겼잖아요. 그것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것이 이제 불거졌단 말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연 그러면 홍명보 감독이 2027년 1월까지 계약이 돼 있어요. 이걸 그냥 갈 것이냐? 저는 홍명보 감독도 굉장히 지금 또 이게 불거질 가능성이 많아요. 참 제가 보기에는 홍명보 감독은 처음부터 이 문제가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이임색 그 총괄 이사가 자기한테 와서 국가대표 감독을 맡아달라고 할 때 이게 자격이 없었던 걸 알았다. 그리고 절차와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면은 자기가 축구협회에 다시 해주시오라면 깨끗하게 정리되는데 이걸 안고 지금까지 오고 있고 그리고 6차례 그 국가대표 감독으로 할 때 팔레스타인과 0대0 비고 1대1로 비기고 말이죠. 응? 우스운 게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 중에 있고 베스트 11 가운데 7명이 무소속이라는 거 아닙니까? 무소속. 혼자 연습하는 여부컴은 손흥민 선수가 풀타임 뛰면서 끝나고 나서 팔레스타인 팀에게 찬사를 보내고 정말 우리가 배울 게 있다. 왜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전술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같은 홍명보 감독은 또 하나의 또 이 논란을 안고 이게 또 지금은 수면하에 있지만은요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왔을 경우에는 홍명보 감독은 굉장히 심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스포츠는 재미있는 얘기를 해야죠. 스포츠가 이런 정말 딱딱한 것보다는요 세계 여자 배구의 여자는 김연경 선수 참 대단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이가 36살이고 1m 92 정말 2005년에 이제 한국생명이 입단하면서 일본에 갔고 투르키에 가서 활약하고 중국 상하이에 가서 활약했고 말이죠. 지난해 사실은 은퇴를 하려고 그랬죠. 국가대표에서는 은퇴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자기 한국생명이 결국은 정기를 위해서는 우승을 1위였지만은 챔피언 결정전에서 현대건설이 지는 바람에 1년 자기가 선수로서의 은퇴를 접고 흥국생명을 꼭 우승으로 이끌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지는데 지금도 흥국생명이 8연승을 했잖아요. 7개 팀 가운데서 7개 팀이 있잖아요. 8연승을 거두는데 오는 일요일 오후 4시에 흥국생명의 홈구장이 인천에 있는 삼산 월드 체육관입니다. 6,000석이 이미 다 매진이 됐어요. 왜? 김연경 선수 보고 그리고 한국생명과 이 현대건설의 경기를 보고 해서 이미 표가 다 매진됐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제가 보기에는요. 바로 이것이 이게 재미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연경 선수뿐만 아니라 트르키의 이 투르크라는 선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김연경 선수뿐만 아니라 이 한국생명에는 이 김다은 선수, 정현주 선수가 있고 현대건설에는 국가대표라 양효전 선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다현 선수 있고 정지훈 선수가 있고 세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태국 대표 출신은 위가 있단 말이죠. 자, 지금 한국생명이 8연승으로 단독
질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건설이 2위예요. 7승 2패입니다. 지난 21일 그 김호철 감독이 이끄는 IBK 기업은행한테 풀세트한테 졌어요. 그런데 관심은 이거예요. 과연 현대건설과 한국생명이 과연 그 오는 일요일 오후 4시에 삼산 월드체육관에서 있을 경기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최대 관심이에요. 이미 표가 이미 매진됐다는 거죠. 아이, 참 이게 정말 김연경 선수는 대단한 선수예요. 나이가 36살이니까. 금년 연봉이요. 7억 7,500만 원을 받는데 과연 오는 일요일 오후 4시에 있을 흥국생명과 두 번째 대전이죠. 두 번째. 그 지난번 그 개막전 10월 19일에 있었던 개막전에서는 3대 1로 흥국생명이 현대건설을 잡았단 말이죠. 근데 지난해 챔피언 결정전은 현대건설이 흥국생명을 잡았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 참 스포츠가 이런 게 재미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게 딱딱한 얘기인데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원래는요, 대한체육회 정관은 그 대한체육회 산하 그 모든 회장은 2번 이상은 못하게 돼 있어요. 2번 이상 하면은 그 대한체육회 안에 있는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그 거기서 통과가 돼야 이제 그 후보에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뭐 작년부터 국무총리실의 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될 때부터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부가 아주 뭐 신문에 크게 뭐 성명서도 발표하고 말이죠. 우리나라 스포츠 정책에 대해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자기가 추천하는 이 사람을 갖다가 이 스포츠정책위원회 위원, 이게 장관급입니다. 이혜리사 씨가 위원장이잖아요. 안 됐다 그래가지고 대립각을 세우고 체육인 단에 뭐 대회도 하고 말이죠. 뭐 하여튼 굉장히 지금까지 하여튼 이기흥 회장이 그 문체부가 이제 예산을 주니까 거기서 이제 체육회를 갖다가 그 행정 지도도 하고 그러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립각을 세우고 뭐 지난번 파리 올림픽에서 뭐 5개 금메달 따다가 13개 금메달 따내고 뭐 15위 한다고 해서 우리가 8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육할 때 말이죠. 해단식으로 한 것다가 전격적으로 이기흥 회장이 말이죠. 없애버리고 제가 보니 이건 잘못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여튼 저는 체육교사 53년이에요. 72년부터인데 이건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기흥 회장은 너무 멀리 나가 있는 거예요. 전 지켜보는 겁니다. 과연 이기흥 회장, 대한축구회장이 이길 것이냐, 아니면은 유인촌 문화체육장관이 이길 것이냐, 두고 보는데, 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실 안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이기흥 회장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정차용적 금품수수 뭐 여러 가지 비리 혐의로 해가지고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업무 정지를 딱 시켜버렸어요. 이기흥 회장 업무 정지. 당연히 그렇죠. 국무총리실에서 이제 경찰청에 이 조사하라고 그랬으니까 업무 정지 시켰어요. 그런데 이 이기흥 회장이 이 업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을 또 냈어요. 그러면서 이기흥 회장이 업무정지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11월 21일 대한체육회를 갔어요. 업무정지인데도. 자, 이게 되면은 업무정지를 당했는데 지금 회장 대리를 누가 하냐면 경상남도 도체육회장인 김호용 씨가 지금 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것도 처음이에요. 이건 초법적인 거죠. 업무 정지를 당했는데 내년에 하얼빈에서 이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려요. 그거에 대한 조사를 업무를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진천까지 갔어요. 아마 진천에서도 담당자가 굉장히 이게 업무 정지인데, 응? 이기흥 회장이 와가지고
뭐 그 내년 하얼빈 그 동계 아시안 게임에 뭐 단장을 누구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거를 얘기하니까 얘기 안 할 수도 없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문화체육관 뭐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업무 정지인데 어떻게 그 하느냐. 그러니까는 이규 회장이 나는 IOC 이원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IOC를 그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게 과연 우리 저 유튜브 시청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게 문제가 이게 커졌어요. 자, 그런데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는 그 이 심사를 해가지고 이경 회장이 3번 그 체육회장에 나올 수 있는 길을 터줬어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그 대한체육회 안에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과거에 이경 회장 뭐 특보로 했던 분이 지금 위원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규정을 보면 그 규정대로 하면요. 이경 회장이 통과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경 회장이 내년 2025년 2월 27일까지 임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체육회장을 나가려고 그러면은 9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돼요. 응? 응?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오는 29일 6시까지 그 자기가 그 이 대한축회장을 해야겠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업무 정지를 당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참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내년 그 이 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1월 14일에 있는데 지금 7분이 대한체육회장을 하겠다고 지금 후보에 나섰어요. 전 탁구협회 회장이고 선수 IOC위원 했던 유승민 씨, 그다음에 인천시장을 했던 안상수 씨, 그리고 강신욱 축구 대표도 했고 당국대 명예교수였던 강신욱 씨, 그다음에 강원도 그 체육회 처장도 잘하는 김영주 씨 이렇게 7사람이 내년 대한축구회장 선거에 나오겠다 이런데 과연 이기호 회장이 3번째 대한축구회장에 나올 것이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자 업무 정지를 당한 상황에서 지금 자기가 IOC원이라는 거를 발표 삼아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IOC는 어떻습니까? IOC는요 독립적 자율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경 회장은 지금 IOC를 갖다가 결국은 방패막이를 삼고 있는데, 야, 저분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여튼 이경 회장도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난 이런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두고 보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이경 회장의 그 배포도 좀 대단하다 하는 말씀드리고 유인천 장관도 정말 이런 건 아마 뭐 유인천 만약에 이것이 이경 회장이 대한축구회장이 되고 이경 회장이 원대로 하면 유인천 장관도 그거 책임지고 그만둬야 될 겁니다. 전 두고 보는데요. 과연 이경 회장이 대한축구회장이 나올까요? 하여튼 그 관심이 하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건강하십시오.